자, 시작하죠. 자, 김원수 선생님이 한 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보죠. 정리하기 앞서서 사함침법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걸 한번 좀 보죠. 사함침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린 병이 있어야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증이 있어요. 병증 또는 증상이라고 합시다. 병증이 있습니다. 병증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중풍에 걸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뇌경색이 있다 또는 뇌출혈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변증을 해야 되죠. 이거를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변증을 해야 됩니다. 변증을 해야 됩니다. 이때 증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변증이 되면은 사함침법에서 변증이 되면은 어떻게 변증이 되느냐 하면은 각 장부에 뭘로 변증이 돼요? 허냐, 실이냐, 또는 한이냐, 열이냐, 이렇게 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적어왔으니까 폐허냐, 어떤 병증이 변증을 하고 나니까는 폐허야 라고 변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증은 야 대장의 실이야 이렇게 변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열이야 이렇게 뭐 한번 다 써보죠. 그 다음에 위한이다 이렇게 변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강론에서 아마 가르쳐 주실 거라고. 이 과정을 병증에서 변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실 거고, 자 만약에 폐허다라고 결론이 나서 변증이 났어 그러면은 사함침법에서 어떤 걸 쓰겠어요? 응? 전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뭔 전격을 써야겠어요? 폐전격을 쓰는 폐전격. 그죠? 대장 실은 대장 승격을 쓴단 말이에요. 간열이다. 이거는 어떻게 쓰겠어요? 간 한보. 한보가 한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열을 빼준다. 간에 열을 빼준다. 뭐 이런 뜻이죠. 이거는 위열보.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승격이 어떻게 구성되고 한보, 열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모든 내용이 사실 총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러한 정방도 있지만 다양한 변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변방들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든 이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들이 모두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게 이 총론인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총론이 준비됐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총론의 내용을 한번 쭉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암침에서 쓰는 것은 오행혈을 씁니다. 오수열, 또는 오행혈이라고 뭐 해도 상관없겠죠? 이걸 씁니다. 왜 이걸 쓰느냐? 우리 경락상에 오수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혈들이 있잖아요. 각 혈들은 어떤 증상이나 어떤 그 장이나 부의 특수한 어떤 증상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혈들일 수 있지만은 이 오수혈들은 전체적으로 몸의 전체적인 그 부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그 오행과 관련된 부분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장부에 가장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들이 오수혈이잖아요. 그래서 오수혈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 갑니다. 오수혈.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표본 근결론에서 나왔던 겁니다. 표본 근결론에서 그게 나왔던 거예요. 오수혈을 가지고 안쪽을 치료를 한다. 표본 근결론에서 이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서론이었고, 음양오행부터 보죠. 동양학의 모든 그 이론들 보면 그 기제에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도 그렇고 어떤 동양의 모든 술기들, 동양오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도 전부 이제 음양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오술이면 뭐죠? 명리, 명복, 점치는 거, 그 다음에 한의학, 그 다음에 풍수지리, 관상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수도하는 것, 이런 부분은 전부 이런 음양오행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도 이 사암침법도 이거를 기초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관념론적인 산물이에요. 경락이 있어야만, 경혈이 있어야만 침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관념적으로 어떤 이론의 기초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하게 이런 이론의 베이스가 되는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음양부터 보죠. 음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사물을 분석하거나 이해할 때 그 복잡한 형태 그대로 두고 이해하고 분석을 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걸 단순화시켜서 분해해가지고 이해를 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우주, 소주라고 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복잡게 또는 복잡한 어떤 개체를 그대로 놓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야,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야. 얘는 적극적이고 얘는 소극적이야.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따뜻하고 얘는 차갑고. 이거는 금방 우리가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음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만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으로서 사용하는 거는 항상 2라는 숫자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음양의 구성 요소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이 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거 이제 주역이 바로 이 음양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경전이죠. 여기에는 그 개사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태초에는 태극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극, 이 점으로 표시되는 이거. 하나의 점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태극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죠? 음양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양이. 양이가 바로 이제 음양이죠. 음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음이라고 표시를 하죠. 이 중간에 떨어진 형태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양이고, 숫자로는 이거를 6이라고 하고 얘를 9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할 때는 요거 한 줄을 음과 양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게 음양이고, 이거를 두 개를 쌓아가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쌓아가는 게 뭐죠? 사상이 되는 거죠. 사상. 이걸 두 개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될 수 있고, 이 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거 위에 이렇게 되고, 요거 위에 이렇게 되고, 하나씩 쌓아가는 거죠. 이게 사상이고, 이거는 음이 두 개 쌓여 있으니까 태음이고, 한글로 쓰죠. 태음이고, 얘는 소음이고, 요거는 소양이고, 태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음양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상으로 볼 때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소음, 태음, 소양, 태양은 우리가 동의수서원에서 사상 체질할 때 그거긴 하지만은 우리가 육기에서 나온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육기에서 나오는 소음, 소양, 태양, 태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음과 양으로 된 것을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 본 거예요. 그냥 A, B, C, D라고 할 것을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하여튼 육기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 다음에 줄을 하나 더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8궤가 됩니다. 8궤가 두 개 쌓이면 뭐가 되죠? 64궤 해가지고 주역이 나오게 되고, 그 주역 안에는 어떤 모든 변화가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그 개체 특성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그걸 이제 이론화하고 설명을 붙인 게 효사가 들어가 있고, 괴사가 들어가 있고, 이걸 전체로 종합한 게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되죠. 여기는 여기 관련된 모든 법칙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암침 할 때 이 음양을 적용하는 범위는 손이나 발, 이런 정도, 그리고 장과 부, 또 우리가 음양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걸 적용하는 정도고, 이 음양은 그렇지만은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음양이 어디에 숨어 들어가 있냐면은 육기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육기 안에. 조금 이따가 이제 육기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 육기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짬뽕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육기 안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좀 이따 보시죠. 어쨌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음양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에 따르는 법칙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양의 법칙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오셨잖아요. 그런 음양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음과 양은 동전의 양면처럼 음과 양이 존재를 하고, 소장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죠. 음양의 소장의 법칙. 음이 많아지면 양이 작아지고, 양이 많아지면 음이 작아지고 하는 소장의 법칙이 있지만, 결국 하나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이 없어지고 전체가 양이다, 양이 없어지고 전체가 음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전의 한 면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양이 지나치면 뭐가 생기죠? 양이 지나치면은, 양극하게 되면은, 양극하게 되면은 음이 생겨요. 양극, 음생 또는 음극, 양생, 이런 것들이 바로 음양의 법칙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양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칙들도 어디에선가 내가 이용을 하겠다, 이런 뜻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음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사암침법 안에서는 어떻든 쓰게 된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죠. 오행이라고 하는 걸 보죠. 오행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암침 안에서. 그래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오행을 보죠. 오행은 5의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볼 때, 어디에서 볼 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거나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일 때 이거는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행이 다 들어가 있다. 5뿐만 아니라 3, 6. 5가 들어가 있으니까 10은 뭐예요? 10 안에도 오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숫자로 보자면은 어떻든 이렇다. 이 오행은 동양학에서 이 분석을 하는데 음양과 오행은 서로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나중에 결합되긴 했지만. 근데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하게 어디에서 큰 역할을 발휘를 하냐면은 관계. 사물과 사물 또는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해석을 할 때. 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어떤 영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관계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때 오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큰 쓰임이 있어요. 이때 사용을 하는 거다. 오행은 당연히 요소가 뭡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5가지가 요소고 여기에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법칙. 오행의 법칙. 뭐죠? 뭡니까?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상생, 상극이라고 하는 오행을 우리가 적용해서 쓰겠다 그러면은 상생과 상극을 적용해서 쓰겠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상은 뭐라고요? 서로? 가 아니라고 하죠. 이거는 돕는다는 뜻으로서 생을 도와준다. 얘는 극을 도와준다. 상생, 생을 도와주는 관계다. 극을 도와주는 관계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하라고 어디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라는 뜻이 아니라 도와줄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 부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영향을 나한테 주고 있어요. 나한테 기운을 북돋아주고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 내가 모자라면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내가 과도하게 뭔가가 지나치면은 이거를 조절하고 제어하고 하는 영향을 주는 이런 2가지 영향이 있다고요. 서로 다른 반대의 영향이잖아요.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2개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뭐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 그래요? 관이라고 해요. 지금 오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영향을 받기만 했죠. 예, 화살표가 이렇게 갔고 이것도 이렇게 갔잖아. 내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나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체한테는 내가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모자란 걸 채워주고, 어떤 개체한테는 얘가 지나친 부분을 내가 제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조절을 해주고 하는 이런 영향을 내가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2가지 관계가 존재한다고요. 저 주고받는 부분 다 합치면 4가지 관계가 존재하죠. 이걸 내가 어떤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내가 제어하는 거를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관계 말고 더 관계가 있을까요? 내 입장만 생각을 해보죠. 이거 말고는 더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이 없죠. 그림을 살짝 바꿔보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입장에서 보면은 뭐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았듯이 자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어를 받을 수가 있고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오행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보면은 하나 건너뛰어서 있는 거는 이렇게 조절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도와주고 하는 관계들이 쭉 생성이 되는 거죠. 어디 빠진 데가 있나? 이게 오행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제어하는 거를 상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관계가 이 오행 5개의 요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한다. 상생 상극의 관계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어떤 거냐면은 모든 개체들이 전부 다 영향을 정확하게 상생의 영향을 받고 상극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다가 상생의 영향을 주고 상극의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것도. 이걸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의 숫자가 5개다라고 한 것을 수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이 서울대 물리학과의 소광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를 쭉 찾아보니까 가장 적은 숫자가 5더라. 더 늘리면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5가 가장 작은 수더라. 이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소광섭 교수는 이 동양학 또는 동양적인 부분, 이거를 가지고 증명해내려고 밝혀내려고 하는 노력을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현대 수학의 입장에서 하는 노력을 제법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또 하나 여담으로 한 게 어떤 거냐면은 봉안학설 아세요? 봉안학설? 김봉안의 저기 이북에 네. 거기서는 이제 그 경락 자체를 실제로 찾아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경락 자체를 실제 찾아내고 그거를 무슨 크롬이 들어간 뭘로 염색을 해가지고 뭐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경락 자체는 생체에서만 있는 거고 죽은 생명이 없어지면 경락은 사라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생체 실험을 했는지 이걸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제법 노력을 한 사람도 소광섭 교수예요.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그 밝혀내는 게 이게 오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관계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가장 작은 5개의 5이라는 숫자가 5다. 가장 작은 수가 5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근데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관계를 주거나 관계를 받거나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보죠.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모가 나를 생해주거나 관이 나를 극하는 거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모와 관밖에 없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자, 이러한 생애관계, 극애관계를 보자면은 이 모가 기운이 되게 세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나도 기운이 세지겠죠. 모가 기운이 약하다. 그럼 나도 기운이 약해지겠죠. 주는 게 부족하니까. 나한테 주는 게 부족하니까. 애한테 젖을 주려고 하는데 젖이 덜 나와. 그러면 애가 당연히 배가 고프죠. 똑같단 말이에요. 자, 관이 기운이 되게 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운을 많이 조절하겠죠. 많이 빼가겠죠. 얘가 기운이 세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기운하고 얘는 약간 반대쪽에 있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얘의 기운은 나하고 거의 동등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힘을 얘가 세면 나도 세지고 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들은 관계가 없는데 과연 관계가 전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만약에 자가 힘이 되게 세, 그죠?
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죠? 또는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가 이쪽에 생에 영향을 준다고 한들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은 얘는 관을 통해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관은 나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자가 상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결국 자라고 하는 것은 얘가 아주 힘이 세다고 할 때는 간접적으로 한 쿠션을 먹고 가서 나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한 쿠션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좀 약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힘이 셀 때 그러한 영향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영향을 간접적으로 줄 수가 있다. 알겠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가 힘이 세져요. 그러면은 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줄어들겠죠. 관의 힘이 줄어들면 나는 힘이 세지죠. 얘가 힘이 세지는데 한 쿠션 먹고 들어가서 보니까는 얘가 힘이 세져요. 얘가 힘이 세지니까 얘가 힘이 세지네?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간접적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해야죠. 점선.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반생이라고 해요. 상생이 아니라 반생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생이 아니라 반생. 좀 약하지만 그래도 한 쿠션 먹고 들어가서 생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건 이제 빼고. 자, 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아주 힘이 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얘가 힘이 되게 세졌어. 그럼 여기다 힘을 많이 주죠. 얘가 세지겠지. 그러면 나는 힘이 약해져. 그리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가 힘이 세졌어. 그러면은 뭐는 어떻게 됐어요? 힘이 약해져. 그러면 나는 힘이 약해져. 얘가 힘이 세지니까 얘를 통하든 내가 힘이 약해져. 그러면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은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원래는 얘가 얘를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였는데 따져보니까는 이런 관계도 존재를 하더라. 대신에 간접적으로 한 쿠션 먹고 들어가면서 존재하더라.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반극이 존재한다. 그러면 상생과 상극은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걸 뜻하고 반생과 반극은 원래는 내가 영향을 주는 건데 쟤네들 도리어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주는데 속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나한테 상생이든 반생이든 나한테 생을 해주는 관계가 되죠. 그죠? 얘는 직접적으로 나를 극을 하고 내가 영향을 받는 부분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얘는 간접적으로 나를 극을 하고 그러니까 상극과 반극으로 나의 힘을 빼는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보죠. 이렇게. 자, 요렇게. 자,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고, 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쪽 층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애들이야. 응? 이쪽에 있는 애들은 나한테 힘을 빼주는 애들. 이렇게 그냥 도식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걸 이렇게 결합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여기까지만 일단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암침법에서는 다양한 곳에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락 안에도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장부 자체가 오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간장부는 뭐예요? 오행 중에? 목이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그 다음에 혈도 들어가 있죠. 오수혈 안에 오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오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암침법에. 그리고 오행을 제대로 알아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과 오행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좀 음양과 오행을 했으면은 오운도 해야지. 오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행에다가 오행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오행에다가 음양을 결합한 겁니다. 이런 거죠. 오행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오행이. 오행이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는 목, 화, 토, 금, 수. 이런 오행이니까 당연히 상색, 상극 관계가 존재하죠. 이걸 음양으로 나눈 겁니다. 목인데 처음에 양목, 양목을 갑이라고 하자. 음목을 을이라고 하자. 양화를 병이라고 하자. 음화를 정이라고 하고 양토를 무라고 하고 음토를 기라고 하고 양금을 경이라고 하고 음금을 신이라고 하고 양수를 임이라고 하고 음수를 계라고 하자. 이들 간에는 상생도 존재하고 상극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하나만 그어보죠. 나를 중심으로 볼 건데 얘가 나라고 하죠. 이 금에서 목을 전체적으로 극을 해요. 극을 해. 그럼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경이 갑을 극할 때 양이 양을 극할 수도 있고 양이 음을 극할 수도 있고 음이 음을 음이 양을 극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생상극, 아니, 상극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텐데 여기서 특별한 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양이 음을 극할 때는 아주 특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이 을을 극할 때는 아주 특별하더라. 양이 극하는 쪽이 양이고 극을 받는 쪽이 음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과 을은 그래서 합, 극관계인데 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처럼 남자가 사실은 옛날 동양사상에 그랬죠. 남자가 여자를 극을 한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양이 음을 극할 때는 합의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어하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둘은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합을 해서 없어지려고 해요.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걸로 변화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해요. 경과 을이 합을 하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명리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명리 쪽에서는 을과 경이 만나면 서로 합을 해가지고 이거는 금이라고 하는 기운만 생기고 얘들은 없어져 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여기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5개가 존재하죠. 양과 음이 극을 하는 관계가 얘가 임수가 정화를 극을 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신금을 극을 하고 무토가 계수를 극을 하고 또 뭐가 있지? 뭐 다 됐나? 네. 이런 거. 이래서 오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오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항상 붙어 있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보이면은 어디선가는 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뒤편에 어딘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이거 이제 명리 쪽에 가면은 이게 이제 허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자 이론. 그래서 경금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뒤에 을목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이제 허자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오합으로 나온 건데, 어떻든 오합이라고 하는 법칙이 여기에 존재한다. 오운이라고 하는 거 존재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사암침법에서 어디에 쓰이냐면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많이 쓰이지는 않고 다른 데서 쓰일 텐데, 우리가 직접 드러난 부분은 강유지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강유지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유지사에서는 왜 경락의 오수열이 음경은 목화토금수로 시작을 하고 양경은 왜 금수목화토로 시작을 하느냐, 이게 강유지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서로 합을 위해서. 자, 음경은 목화토금수가 을정 기신계로 간단 말이에요. 목화, 을정, 기, 신, 계 이렇게 순서로 가면은 양경은 여기에 합을 하는 관계가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부터 시작한 금부터 나오고 겸임, 갑, 병, 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강유론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이제 오합, 얘들을 합을 하는 관계잖아요. 서로. 이 오합이라고 하는 법칙이 이제 쓰이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자, 음경은 기본적으로는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기운이 가장 센 게 뭐예요? 목이잖아요. 자, 목부터 시작을 하자. 양경은 일단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는 기운이 가장 센 게 뭘까? 금이다. 그래서 금부터 시작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든 음경은 목부터 시작하고 양경은 금부터 시작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오우는 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이제 진짜 많이 알아야 될 게 육기입니다. 육기. 육기도 오행과 이건 아까 내가 더하기로 했었어요. 저기는 오우는 음양이 완전히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오우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오행의 기운이죠. 육기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 세상, 우리 주변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육기를 보면은 우리의 사계절이 있잖아요. 겨울이 있죠. 봄이 있죠. 여름이 있죠. 가을이 있죠. 육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봄이니까는 인묘진이 있고, 여름이니까는 사오미가 있고, 가을이니까는 신유술이 있고, 겨울이니까는 해자축이 있어요. 이 육기의 내용에서는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다 이런 요소들이라고요. 이게 다 중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육기의 법칙들은 굉장히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평, 충, 회, 합, 그 다음 파, 해, 뭐 합도, 방합이니, 뭐 삼합이니, 육합이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 쓰는 것은 이제 충이라고, 육충이라고 하죠. 육충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걸 쓸 거예요. 이 육충은 뭐냐면은 정반대에 있는 들끼리 충을 합니다. 신과 인이 충을 하고 묘와 유가 충을 하고 진과 술이 충을 하고 축미, 자오, 사해 이게 충을 하는 것들이 정반대에 있는 애들이 충을 합니다. 충도 일종의 아까 오운에서 극을 하듯이
충도 그런 비슷한 관계예요. 근데 이 충을 하는 이 관계들끼리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인과 신이 어떤 육기를 만드냐면은 소양이라고 하는 삼령삼합 또는 삼음삼량, 소양과 상화를 만듭니다. 형성을 합니다. 상화를. 이 충을 하는 것들끼리. 그래서 인신, 소양, 상화, 묘유, 양명, 조금 이런 식인 거예요. 진술, 태양, 한수, 사해, 거름, 풍목, 자오, 소음, 군화, 그 다음에 충미, 태음, 숙도. 이렇게 해서 육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충을 하는 관계에서. 이 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이 육기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소양, 상화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음양과 오행이 결합이 됐으니까 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음도 작은 음이 있고 큰 음이 있고 중간 음이 있고 양도 작은 양이 있고 중간 그다음에 큰 양이 있어서 이것의 이름을 지자 그래서 일음을 뭐라고 한다? 거름이라고 한다. 거름이라고 한다. 이 음을 소음이라고 한다. 큰 음을 태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양은 여기가 소양, 그 다음에 양명, 태양. 이것으로 표현한 것은 삼음 삼양이에요. 여기는 그 오행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음과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음이 작으냐 크냐 양이 작으냐 크냐 그것만 한 거예요. 이거 자체의 표현은 뭐냐면은 그냥 삼음 삼양이에요. 삼양. 그런데 여기에 육기를 결합을 시켜줍니다. 육기. 그래서 태음하고 결합을 시킨 게 뭐냐면은 습토. 그러니까 태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습토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소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킨 게 뭐냐면은 군화. 소음 군화. 그 다음에 거름은 풍목.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한수. 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화. 이렇게 결합을 시켰어요. 육기를 결합을 시켰는데 이 결합을 시키는 육기를 보니까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오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양과 오행이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얘들은 양이고 얘들은 음인데 그 안에는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오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과 오행이 섞여 있으니까 오행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음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기운들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토하고 뭐하고 반대의 기운이 되겠어요? 습토하고 반대로 조금이 되겠죠. 이게 반대의 기운을 이루고 있죠.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군화하고는 한수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풍목하고 그러면 상화하고 반대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습과 조 서로 반대되죠. 근데 이걸 굳이 오행으로 따져보면 토하고 금하고 반대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군화, 화하고 사실은 이 수하고 이거는 열이 있느냐 한이 있느냐
서로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풍목하고 상화도 반대로 하니까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여튼 반대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보죠. 이거를 우리가 날씨에다 갖다 드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습도와 이 조금은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습도가 이렇게 쓰나? 그때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군하고 이 한수는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거름하고 풍목은 뭐다? 풍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풍도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자연계도 그렇지만 이건 인체도 똑같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인체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요. 우리 몸의 습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적절한 습도가 있어야지 습도가 지나쳐도 문제가 되고 습도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적절한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온도도 마찬가지. 열이 지나치거나 한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 적절한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풍도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은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흐름. 너무 빠르게 흘러도 문제가 되고 너무 흐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를 조절하는 게 아닐까. 막혀도 문제가 되고 너무 잘 흘러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흐름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우리 근데 자연계에서는 사실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표현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은 왜 생기냐면은 서로 다른 영역 사이에 바람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립 관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육기 안에는 음양이 결합되어 있지만은 음양이 오행과 결합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오행은 서로 대립 관계가 생겨나질 않아요. 목과 금이 대립 관계가 아니고 거기서는 그냥 금이 목을 그냥 극을 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육기로 오면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생겨요. 서로 제어하는 관계, 조절하는 관계, 한쪽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내용이 육기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기를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육기가 어디에 표현되냐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총론 공부한 걸 가지고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경락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경락명 안에 이 육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거기는 육기가 직접 쓰이지는 않죠. 삼음삼양의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삼음삼양 안에 육기가 존재한다고 육기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명 안에는 육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한번 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음양오행하고 오운 육기까지 했고, 자, 이거를 이제 응용하는 첫 부분으로서 경락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이것도 그냥 이름 붙인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경락의 명을 만들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 응용을 해서 자, 경락의 명을 보자. 경락의 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경락이 어디 있는지 표현하는 부분이 앞에 나옵니다. 그죠? 경락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경락이 위치가 대략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삼음, 삼양으로 삼음, 삼양도 경락이 어느 쪽을 흘러가는지에 대한 표현의 일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삼음, 삼양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육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경락이 무슨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장이냐, 무슨 부냐. 장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고, 장부는 결국 뭐예요? 오행이에요, 오행. 이렇게 경락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장은 음이죠. 부는 양이고. 자, 그래서 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음이므로 육기 중에 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써보죠. 태음, 소음, 거름. 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양인인데, 육기 중에 양에 해당하는 걸 써보죠. 뭐, 양명. 그 다음에 소양, 태양, 소양. 뭐 상관없어요. 소양. 당연하게 음장부에는 육기가 이게 배속이 될 거고, 양장부에는 이게 배속이 될 거잖아요. 응? 자, 태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태음. 태음이라고 하면 육기는 습토예요. 이거를 어느 장에다, 장에 배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음이라고 하는 육기, 습토라고 하는 육기를 어느 장부에 배속을 할까? 이걸 가장 드러내줄 수 있는 장부가 뭘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습토잖아요, 토. 토장부를 여기다 배속하는 게 맞겠다 하겠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토장부가 뭐예요? 비가 되겠죠. 비가 되겠죠. 이 비의 그 표리경, 비의 표리경이 뭐예요? 똑같은 토로서 위잖아요. 위. 이거 토예요. 비토. 토라고 합시다. 토. 그러니까 토. 요거는 육기를, 태음이라고 하는 육기를 최대한으로 살려주게 배열을 했어요. 거기다가 비를 했어. 그럼 그 반대되는 쪽에는 이 습토라고 하는 걸 제어할 수 있는 육기를 배합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균형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게 여기서는 뭐예요? 양명이란 말이에요. 양명, 조금. 이렇게 배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양명이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양명이라고 하는 육기를 조금인데, 가장 잘 살려주기 위한, 이거는 양에 속하는 거니까, 부가 뭐겠어요? 금이어야 되죠. 금이잖아요, 금. 그러니까는 대장. 이렇게 되겠죠. 이건 금이에요, 금. 양명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표리는 뭐냐면 폐가 되었단 말이에요. 폐, 금이죠. 그런데 양명하고 반대되는 육기를 여기다 달아줘야 한다고요. 그래야지 제어가 되지. 그럼 뭐가 되겠어요? 태음스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경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죠. 이 칸도 없고 해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음,
분화예요. 이거 화잖아요. 화를 가장 잘 살려주기 위한 장이 뭡니까? 심이죠. 심화. 반대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소장해야겠죠? 소장해야겠지? 소장, 화가 되는데 이걸 제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태양 한수가 되겠죠. 왜 반대되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될까? 그거는 우리 몸 자체는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돼요. 항상 시소 마냥 이렇게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이 항상성이 유지가 되고 존재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양을 가장 살려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수경 뭐죠? 방광이죠. 방광, 수고. 여기는 방광의 반대가 신이죠. 이거를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당연히 자연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미 알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경락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족은 수와 수, 족과 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족이죠. 족. 여기 또 족이죠. 족과 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얘는 수죠. 얘도 수고. 한쪽이 수면 수, 한쪽이 족이면 족. 얘도 수. 여기 당연히 수겠지. 여기는 뭐지? 족. 여기도 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쌍을 이룬다고. 서로 쌍을 이루잖아요. 육기에 서로 반대되는 기운끼리 쌍을 이루고, 그런데 우리가 경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얘 쌍을 흘러간 애들끼리 한번 돌고 또 그 다음 쌍을 돌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경락이 흘러가는 게.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소순환. 소순환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순환계다. 여기 소순환 첫 번째, 소순환 두 번째, 이렇게 소순환 세 번째 이렇게 가는 거라. 그 다음에는 뭐하고 이렇게 반대가 되겠어요? 상화하고 거름하고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 상화를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삼초경. 거름이라고 하는 거름 풍목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게 뭐다? 풍목이잖아요. 간경. 그 다음에 거기에 대립되는 간경의 반대가 소양 상화의 담경이고, 그리고 삼초경의 반대가 심포, 거름 심포경이고, 그렇게 서로 반대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제어 관계, 서로 반대되는 육기끼리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를 완전하게 살려줄 수 있는 이런 육기를 그대로 완전하게 살려줄 수 있는 경락을 뭐라고 한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천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반대로 제어하는 그런 경을 비천부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천부경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아래쪽에도 두 개가 더 있겠죠. 이래서 천부경이 몇 개다 전체? 6개다. 육기 6개니까. 그래서 육기가 양이 3개, 음이 3개. 그러니까는 장에서 3개, 부에서 3개. 이런 천부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천부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이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표류경으로 이렇게 이 관계.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쪽에
경혈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상합이라고 그래요. 상합.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상합. 상합이에요. 상합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합.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부분, 육기하고 그 다음에 오행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삼음삼양 또는 육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본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본기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 여러 말로 해도 되는 것 같아요. 표기라고 해도 되는 것 같고, 또는 형기라고 해도 되는 건지, 용어가 뭐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충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이거는 실제적인 형식, 장비, 어떤 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는 이 육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어떤 기운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 그릇 자체도 그 기운하고 서로 같은 거면은 이게 이 육기가 훨씬 더 발현이 될 거고, 반대되는 거는 서로 제어가 될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경락명이 그렇게 지어진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육기는, 여기에는 오행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행이 들어가 있잖아요. 습토는 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이쪽에 있는 토는 이걸 습토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락명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육기하고 이쪽에 있는 오행이 이걸 육기로 환원해서 같은 것도 있고 서로 다른 반대가 되는 다른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천부열은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육기, 오행 이런 게 서로 치환하면 같은 기운을 갖도록 되어 있고, 비천부열은 서로 반대되는 기운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기, 표기, 중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중기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를 형기나 표기라고 하면은 굳이 중기란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반대되는 기운, 이것과 반대되는 기운이 비천부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라고 하는 표현은 이쪽 천부열 중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이 양명, 이 부분을 중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비천부열로 가면은 이 본기 대신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거를 중기라고, 요걸 중기라고, 그러니까 태음에 대한 중기로 표현을 했는데, 중기나 표기나 어떤 반대되는 어떤 기운이다. 육기에 반대되는 걸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이 비천부열 쪽에 보면은 이 본기하고 이 표기는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비천부 요혈 이런 것도 나오고 종화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